안녕하세요. 문화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지금 요즘 새해가 어떻습니까? 시국이 참 인간이 살아가는 시국은 항상 흥분되어 있고 적체되어 있고 아주 굉장한 그런 와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는 참 아주 격동의 시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되새겨볼 만한 어떤 명언들이 떠올랐습니다. 떠오른 것이 아니라 제 방송을 함께 이렇게 봐주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되새겨볼 만한 명언이라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정말 적용시켜 보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점과 똑같아요. 우리한테 경종을 울려주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이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누가 했냐면 마르틴 루터 킹이 하셨어요. 아마 목사님일 겁니다. 그분이 말을 하셨어요. 굉장한 리더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한 말이 그 말씀인데 실제 우리한테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악한 사람이 굉장히 거친 말 막 쏟아내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때요? 쟤들은 항상 그러니까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일부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그가 하는 내용들 전부 다 주장하는 무슨 딸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마치 국민의 여론이냐 떠들죠. 정말 이런 것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누구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관여를 하자, 참여를 하자.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오래된 명언인데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정치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대가 나는 반대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고 난 기권할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은 거죠. 참여하지 않는 대가가 바로 뭐냐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에 당하는 것이다. 이게 플라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도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 정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정치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침묵을 외면하면 악화가 양화를 몰아야 한다, 구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되새겨볼 명언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제주도에 간첩산 사건이 일어났죠. 2021년도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간첩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론에서 거의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사건들이 이제 잊혀지기도 전에 벌써 또 뭐가 났냐면 제주도에서 이제 간첩단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뭐냐면 해전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추적을 해서 완전히 이제 거의 잡은 거죠. 이들에 따르면 바로 뭐냐면 진보당 간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17년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암호 통신 방법 등을 교육받고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 제주도에서 노동계 간부 B씨와 그 다음에 농민운동을 하던 C씨를 포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길회를 조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뭐를 하냐면 아주 못된 짓 정말 하는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들은 2018년도부터 5년 3개월 동안 지령문을 북으로부터 계속 받는답니다. 지난달 11월 달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정부, 반보수,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진보당 제주도당, 민노총 제주본부, 4.3 통일위원회, 전농 제주도 연맹, 제주지역 발전 평화옹호단체 등을 활동해가지고 한미 군사 합동훈련 또 중단, 그 다음에 한미
제 모든 동맹한테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 수입하는 것도 전부 다 반대하고 모든 구호를 들고 항의하고 항의 집회도 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서명운동을 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거죠.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디까지 지령을 줬냐면 촛불 그 단체와 지역 중도층까지 막내서 투쟁을 하라라는 지령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질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뭐로 했냐면 전번 시간에 제가 했던 그 심리전, 지금의 최적의 심리전 시기다라는 주제에 이어서 다시 심리전을 주제로 또 제가 방송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그 이정훈 TV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이정훈 그 박사하고는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같이 이제 협조하고 협력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대북 심리전에서 한번 좀 같이 좀 토론 좀 하자, 토의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제가 일방적으로 거의 이제 그 이정훈 선생님은 저한테 질문하고 저는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3회 25분씩 해서 이제 3회에 걸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한참 활동을 했을 때 그 모든 어떤 내용들도 많이 나왔어요. 저는 신나서 또 얘기했겠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제 방송에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심리전이라는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를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선결 조건인 심리전을 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굉장히 요즘 심리전이라는 그 심리전 활성화가 막 여론이 조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심리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심리전은 단어는 대개 이제 우리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죠. 너 나한테 심리전 하는 거야? 심리전은 내사 망했구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흔히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리전을 얘기할 때 작게는 대인관계에서 이제 활동으로부터 크게는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전장 상황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심리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승리 아니면 그 승리를 위한 도구나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심리전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보편화된 심리전에 대한 뭐죠? 정의죠. 맞습니다. 그게 정의인데, 제가 보니까 전 정말 군에 있을 때 거의 심리전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심리전을 연구할 때는 그 소리 없는 싸움이 심리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륜이 낮았겠죠. 작았겠죠. 그 다음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부전이 구린 지병이면 선지선자야 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심리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2005년도 거의 이제 심리전 거의 종결하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시골로 내려옵니다. 국방부에서. 이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심리전은 바로 뭐다? 일상이다를 느꼈어요. 심리전은 일상이다. 그때 이제 제가 심리전 이론과 실제라는 책, 여기 있을 겁니다. 이 책입니다. 심리전 이론과 실제를 집필할 때 머릿말에다 심리전 일상이다를 느낄 때 20년이 걸렸다. 라는 30년 정도 걸렸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심리학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같이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심리전은 뭐다? 상담이에요. 뭐다? 그 문화와 상담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심리전은. 그리고 이제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심리전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꽃과 같은 그 상생의 심오함을 실천한 첩기가 바로 뭐다? 심리전이다. 대적, 대내, 대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로 심리전이다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완전히 어떻게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심리전은 상담이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심리전은 상담이다라고 알려면 적어도 몇 년 걸린다? 약 30 내지 40년 걸리더라. 저는 좀 아둔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래도 저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어때요? 2022년 작년 말서부터 금년까지 김정은의 그 공포 심전에 이제 대응하는 우리 대통령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에서 다시 막 불거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심리전이죠.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자꾸 나옵니다. 심리 자꾸 나와요. 거론되고 있죠. 심리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된다. 전단 살포 작전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들이 막 거론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시죠? 저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 내용 다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어요. 여력이. 왜? 워낙 다 망가뜨려 놨으니까. 1998년도서부터 2020년도 초까지 10년 거의 씨가 다 완전히 말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뜻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일이 심지어 굉장히 두려워했죠. 지금의 김정은도 심지어 두려워할까 안 할까요?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학습도 있겠죠. 두려워하겠죠. 두려워할 겁니다. 김정일이 가장 심지어 두려워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1995년도입니다. 누가 들어가죠? 제가 심지어 전문요원으로 들어가서 참 바꿉니다. 우리 논조, 쌈박질의 심리전을 다 없애고 심리전은 이것이 심리전이 아니다. 즉 뭐냐면 심리전 논조를 중상, 모략, 비방, 말싸움 같은 것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로 바꾸냐면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뭐죠? 뉴스 형식으로, 홍보 형식으로 북한 주민들과 북한 군께 계몽을 해요. 계몽. 그래서 홍보 위주의 주제와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 군과 북한 주민들이 신뢰감이 쌓이죠. 김정은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김정일이 봤을 때.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004년 6월 4일 날 김정일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합작 작품이 바로 뭐죠? 대한민국 심리전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앴잖아요. 장비 다 녹여 없앴잖아요. 제가 이제 이정훈 TV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인류가 만드는 최고의 확성기를 감춰놓죠. 그때 이제 북한의 연평도 사건 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저는 군에 없었습니다만 저와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 그다음 부사관 친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잘 보관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정말 심리전은 최상의 비대칭 무기가 심리전이라를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 확성기 방송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방 꼬리 내리죠. 이것이 바로 이제 김정은이도 바로 대북 심리전을 무서워했던 결과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단 살포 작전 법으로 못하도록 제정했잖아요. 우리의 작전의 방법 자체를 막 없애버렸잖아요. 북한에 유리하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누가 있었습니까? 탈북자한테들이 전단 작전하고 막 그래서 그 사람들 막 구속되고 막 그렇잖아요. 제재받고. 이런 즉흥적인 전단 살포 작전이나 감정적인 확성기 방송들은 바로 뭐다? 최상의 방법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바로 1995년도 이전에 쌈박질 하는 심리전으로 최상의 회귀하는 거예요. 누가 바라는 거죠? 김정은이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서로 앙숙되어 막 싸우면 어떻게 돼요? 상대는 적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유지되는 평행 상태 유지됩니다. 그게 바로 김정은이 바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죠?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인간 중심의 상담을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내 동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심리전,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개선돼야 돼요. 뭐냐면 심리전 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제
설득하려는 심리를 지향해야 돼요. 상담하려는 심리전으로 설득을 상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논조는 뉴스형, 그 다음에 주제는 홍보형. 김정은과 그 지식층 엘리트들의 그 분리, 김정은과 내 동포들의 분리, 이런 것들을 위한 심리전, 즉 팩트를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욕하면 안 됩니다. 욕을 뭐 하랍니까? 욕하면 뭐가 생긴다? 반감만 생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법은 일방적 주지. 너희들은 이래서 이게 나빠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막 쏘는데 좋은 방법일까? 남북 공조에 좋은 방법일까? 라는 양방적 호소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의 상담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동포들의 스스로 결정하는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욕구 발달이 3단계, 즉 3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와 용기가 생겨서 공산 정권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죠. 러시아와 중국도 2단계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동물적인 욕구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정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998년도서부터 2022년 초까지 와야 되었던 심리전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심리전, 국방심리전 이런 매체들을 매체라든가 그 기구를 활성화해줘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어떤 정체에도 움직이지 않는, 타치하지 못하는 전문 기구와 전문 요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심리전은 정말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리고 이제 주제는 어떻다? 주제는 정말 인간 중심적인 거. 그 다음에 효과 분석 체계가 정립돼야 됩니다. 한 것을 다시 한번 돌려서 잘못된 사항을 수정을 해서 피드백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과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심리전을 승화해야 돼요. 바로 뭐냐면 지상파, 공중파 방송에 정말 애국적인 기자들이 나와야 돼요. 가짜뉴스 만드는 그런 사람들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남북통일이라든가 민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심리 장비 보강돼야 되겠죠. 확성기 방송체계, 전선적이겠죠. 이거는 남북통일이 됐을 때 우리의 적은 누구죠?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심지어 저게 유지돼야 됩니다.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죠? 전단작전, 드론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을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그때 UAB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활용해서 너 많이 살포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자. 드론 방식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 나오는 것 보면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방송들은 북한에서 거의 다 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팩트를 정말 해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문화적 심리적으로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여기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즉 심리전 방법을 발전시켜주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통일이 단계가 훨씬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은 어때요? 파괴와 세륙이죠. 사람 죽이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만 피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복수하려고 더 좋은 무기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심리전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해서 쌈박질하는 심리전, 공포 심리전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북한의 주장을 호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매국 단체들이죠. 그런 단체들 빨리 우리 곁을 떠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북한에서는 모든 공격 전술은 우리 대남 적화 통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적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뭘 해야 되겠죠? 북한군은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120만이에요. 그리고 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770만에 가까운 아주 굉장히 무서운 단체예요. 그렇지만 저들이 가장 무서운 건 뭐죠? 핵보다 무서워하는 현실적 최상의 비대칭 무기가 바로 심리전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문화적 심리적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는 이제는 민족 통일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으려면 뭐예요? 상생을 하려는 것이 바로 뭐다? 심리전 아니죠. 상담이죠. 상담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셨고 저를 동조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